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정녕 희망 없이 무너지는가? 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부터 좀 물을 마시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또 그때 생방송 때 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나중에 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보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한마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완전한 실패작이에요. 그런 기자회견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허구한 날 도어 스태핑이 나와가지고 얼굴 들이미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 기자회견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컨텐츠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벅거리다 끝내버렸어. 버벅거리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00일도 안 돼가지고 30% 초반, 20% 후반, 집권 말기 대통령이에요. 집권 말기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 30% 초반대라는 것은 그건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봉착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 실장 김대기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논의해가지고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한방, 네? 아, 그렇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다시 봐야 돼. 저 양반 절대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장애 홈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게 안 나오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김대기 실장. 당신 지금 그 자리에 뭐하러 앉아 있는 거야? 지지율 20% 후반, 30% 초반, 그게 지금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거기 쭉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완전히 우크라이나 패잔명들 모여있는 것처럼 쭉 앉아 있는 거야. 김대기 국가안보실장, 김성환이 뭐 쭉 앉아 있는데, 아니 이게 자랑이야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돼가지고 20% 30% 초반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야 지금 거기 앉아있게? 그러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나서도록 기밀었으면은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 방이. 그야말로 장애 홈런, 빨랫줄 같은 장애 홈런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장애 홈런을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틀, 3일, 일주일 약발이 먹히는 게 탁 터져 나왔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그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양복 보라고. 도대체 언제 때 입은 양복이야 그게. 이 어깨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와이셔츠는 정말 이거 꽉 맸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 뒤에 이 2개, 3개가 들어가.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냐 이게 어떻게. 거기 코디네이터 없나? 이건 내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완전히 내가 볼 때 70대 노인처럼 보이더라고. 막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이 광대뼈까지 보여. 광대뼈까지. 내가 정말 이런 비판을 하기에도 민망하더라고. 야, 이거 내일 아침 방송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번아웃 된 거야. 완전히 번아웃 됐어. 대통령으로서 입고 나오고 걸치고 나오는 의상부터가 빵점이야. 의상부터가. 그게 어떻게 그래 한번 해봅시다라고 딱 달라붙는 필사적으로 내가 한번 이 지지율 높이겠단 말이야. 딱 나왔으면 첫 개구 일성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내가 정말 통탄한단 말이야. 나 잘해보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란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22분 동안 줄줄 읽어요. 뭘 했고 탈원전을 해가지고 뭘 했고 15만 명의 무슨 뭘 양성하고 어쩌고 그런 것은 그냥 보도자료로 참고 보도자료로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영혼을 때릴 수 있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있잖아. 자기 얘기. 이런 게 원고가 필요 없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하고 맞짱을 뜨는 거야. 맞짱을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죄송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국을 완전히 전원 뒤바꿔버려야지. 그냥 읽어대는 거야. 22분 동안 뭘 어떻게 했고 집값을 잡았고 뭐 전세값을 잡았고 지금 하괴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심장인 그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함량 미달이다. 자질 미달이고 근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야. 대통령처럼 보여야 되는 그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권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버벅대는 거야. 그거 자화자찬하고서 그 다음에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말도 아닌 답변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아닌 답변. 그러다 끝났어요. 버벅대고 강인선 대변인 버벅대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 장소부터가 그게 뭐야 그게 왜 청와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준추관이라고 하는 말이야. 세계적인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장인데 그걸 버리고 그 용산 안에 말이야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무슨 뭐 백악관처럼 어떤 그야말로 고색창연한 전통이나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보면 이건 뭐 가설 무대야 가설 무대. 이야 국민들이 다 기대한 거 아니야. 야
윤석열 한 방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응? 그러면서 답변은 뭐냐면, 윤석열을 보면 절대 정면 돌파형 리더가 아니에요. 폼은 막 이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도리도리. 말로만 국민. 그러면 국민 말이야. 그러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게 국민이야, 국민. 모든 게 민심이야, 민심.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속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빠져나가는 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52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양반은 정말 신념과 신조가 있고 말이야. 어떤 경우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뚫고 나갈 강력한 대통령이다. 이런 인상을 줬냐 이거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니 여태껏 뭐 했냐고.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누가 적어준 거야 그걸? 제대로 적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스타일대로 엉뚱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적어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 내가 임명한 대통령실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시 이 대통령실을 인사를 다시 하고 출발한다는 것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한번 내가 대통령실에게 기회를 주고 정말 나도 더 열심히 뛰겠다. 앞장서 뛰겠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교육비서관 초등학교 입학 5년 미만으로 하겠다는 거. 연령을. 교육비서관 하나 바꾸고 소청위원회 위원장을 갖다 놨는데 그 교육비서관을 모가지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야 지금.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쇄신 안 하겠다? 인적 쇄신 하겠다? 국면 전환을 왜 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90일 동안 폭망한 건데 국면 전환을 왜 안 해야 돼? 지지율 반등?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우리가 정직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는 어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거야. 표리부동한 거야. 지금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신경을 안 쓴다. 나는 초월했다.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하냐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좌우를 떠나가지고 다 느꼈을 거예요. 대통령실 인사 문제 왜 검토 안 했겠냐고. 근데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국정 지지도 폭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아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자, 국정 지지도가 폭락했다. 대책이 없느냐? 그러면 사과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6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말 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 죄송스럽게 됐다. 그러나 지켜봐달라. 그러면 뭐야? 신문 방송의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뼈를 깎는 반성 사과, 지켜봐달라. 이런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희망을.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따져보겠다? 내가 그걸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저 양반은 정말 국민들,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재주가 있구나.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아, 저 양반 큰일 났구나. 완전히 노무현이가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 열받게 하고 연장 뒤집어지게 하고 그거 그대로 하는 거야. 아, 저 양반이 완전히 보수의 노무현이구나. 이게 뭐야? 자기 식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국민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은 어느 관점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벅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방 칠 게 없다. 준비된 게 없다. 그러면 대통령을 거기 나서지 않게 해야지. 그냥 뒤밀잖아. 뒤밀고서 저희들은 앉아있는 거야. 이거 전면 해체해야 돼. 어제 보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이 패션, 헤어스타일, 어법의 임팩트가 전혀 없는 거야. 횡설수설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외워오려면 제대로 외워오고 외울 수가 없으면 보고 읽으라 이거야. 그래서 임팩트가 있어야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탁 나왔을 때 그 1분이나 2분이나 또는 아니면 20분, 30분 그 연설문을 말아먹는 걸 보라 말이야. 김대기 비서실장, 최영모 홍보수석, 대변인, 이건 연습시켜서 올려버려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버벅대고 에이 이런 소리만 하고 있냔 말이야. 지금까지 누가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그랬냐고. 우리가 그야말로 윤창중이가 41년 전 정치부 기자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이야. 딱 나와가지고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 전두환 하는 거 보라고. 노태우 보라고. 노태우 대통령.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했냐 이거야.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라고. 와, 추상 같은 연설이잖아.
김영삼 대통령 봐. 김영삼 대통령 발음은 뭐 하지만 말이야. 혁명을 막 행명 이러지만 그거 보라고 그냥 국민 앞에서 산호하겠다는 막 이 열정이 있잖아. 막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건 얘기 안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아예 기자회견 안 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당당하잖아. 문재인 보라고, 문재인. 무슨 문재인을 욕해? 무슨 문재인보다 낫잖아. 문재인보다 뭐가 낫기는.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큰일 난 거야 정말. 응? 이미 취임 100일 동안에 검증이 끝났어. 그런데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나 기획이나 아이디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전면 교체해달라. 이거 아니야. 자, 그 얘기를 왜 못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정치는 뭐야? 공감이잖아. 공감, 엠퍼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대통령 비서실 그런 지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리지 않고 다 경질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왜 못해?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무능한 장관, 차관, 내가 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검사 출신들, 검찰 수사관 출신들, 대통령실에 들어왔다고 걱정하시는데 내가 읍참마소하겠습니다. 왜 못해?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당 국민의힘 제 역할 해야 된다. 똑바로 하라. 이거 왜 촉구를 못해?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문을 왜 대통령이 왜 못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폭망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 물어보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해야지. 제 아내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을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이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져보겠습니다. 제 아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앞으로 철저히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말 왜 못하는 거야? 왜 못해? 그러면서 뭐 청와대 안 들어갔다?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려고? 이게 좀 완전 제왕적 대통령이지 뭐야. 버벅거리는 제왕적 대통령인가. 버벅거리는. 이런 자세와 인식,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으로는 지지율 회복은 절대 어렵다. 이건 희망이 없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왜 윤창중이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건 윤창중이가 이건 충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100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존폐의 위기에 시달릴 것이다. 존폐를 결정할 중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 지역과 이념을 배신한 결과, 네? 지역과 이념,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리스크와 이준석 리스크를 방치한 그 결과가 지금 종합적으로 지지율 폭락을 불러왔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자, 앞으로 100일, 석 달 열흘 안에 윤석열 정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거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8시 28분, 1665분이 지금 동시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 664분 들어오셨네. 자, 두 번입니다. 네. 담대한 구상에 돌아온 미사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상납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통일부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담대한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비판한 게 윤창중입니다. 네.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김정은한테 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다 완벽하게 합의까지 해놨는데, 당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인 임태희를 싱가포르에 보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을 보내가지고 송호경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싱가포르까지 보내가지고 다 합의했는데, 그 합의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는데 김정일이가 어떻게 했느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천안함을 폭침시켰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현대중공업에서 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건 폭침이 아니다. 이건 폭파가 아니라 피로다, 피로. 선박 피로 때문에 배가 두동강 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거기서부터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고 무슨 뭐 한미 군사훈련 하다가 뭐 미군의 뭐 지뢰, 뭐 핵잠수함이 쏜 뭐 지뢰에 뭐 폭침된 거다. 뭐 이런 그런 소리 나오게 된 근본적인 게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연평동 포교 투발할 때 확전하지 말라. 그런 꼴을 당한다. 그런 꼴을.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다. 폐기 내지는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미 다 철진한 입증이 끝난 삼류 소설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건 쳐다보도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새벽에 김정은이가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 2발을.
한마디로 담대한 구상, 취임 100일, 웃기고 있네, 엿먹어라 이거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 왜 김정은 앞에서 취임해가지고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폼나는 소리 다 하고서 그렇게 엄청나게 퍼주겠다는 이야기냐 말이야. 김정은을 바보로 알아요? 김정은이가 북한 이 군사 독재 체제를 지금 10년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김정은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른바 국정 운영 경험이나 이 국제 감각,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야. 김정은을 졸로 보는 거야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건 근본적으로 김정은을 졸로 보는 거야. 이건 미국의 더 디플로맷, 어제 제가 소개했잖아요. 더 디플로맷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은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거예요.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다.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걸, 이건 기본 상식이야. 이걸 알잖아. 이걸 김정은이가 훤히 알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퍼주겠다고 난리, 김정은도 볼 때 이거 황당무계한 거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지금 막 제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뭐야? 그냥 순항 미사일 2발 발사해버리잖아. 이게 김정은의 실력이고 김정은의 실체인 거야. 웃기고 있네. 엿먹어라 이거, 엿먹어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선제 타격하겠다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뭐 자주 외교 하겠다며.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왜 낸시 펠로시 안 만나고, 왜? 그리고 나서 뭐 폼 잡다가 말이야, 북한의 뭐 담대한 제안, 담대한 계획?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야.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오죽했으면은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회담만 하러 나오면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풀어주겠다는 거야. 이건 문재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야. 미국이 볼 때는. 저 문재인이가 저거 완전 친북 종북 세력인 줄 알았더니 저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북 종북인 거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 택도 없는 전제야. 지금 수준 미달이고, 이건 함량 미달이고, 이건 완전 삼류 평화주의자들. 그래가지고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불행히도 현재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적인 이야기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북 제재가 비핵화 협상 초반에 완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행히도 그런 일이 올 수가 없다는 거지. 불행히도란 말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김정은이가
회담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왜? 뭐 땜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미리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기본적으로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냐고. 이건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자질과 능력과 안목과 경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수준 미달인 거야. 야, 김정은 한번 만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퍼주자.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존심은 살려요. 자, 보세요.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10시에 시작했는데 이미 아침 해 뜨자마자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순항미사일 발사를. 그것도 2발이나. 그러면 합참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해가지고 김성한 안보실장이든 김태효 제1차장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런 사실조차 없다는 듯 나와가지고 자신이 제안한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어. 지난번에 그 극장 갈 때, 지난번에 그 영화 보러 갈 때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미사일을 난사했잖아. 3시간 동안. 2시간 45분 동안. 근데 합참이 그날 발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영화 다 보고 끝나고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송강호, 정우성이 임권택 감독 불러다가 밥 먹고 다 끝나고 나서 발표했잖아. 어제도 똑같아. 발표 안 했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발표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하겠느냐.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자신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은 먼저 다 비핵화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거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할 리도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논리상 다 비핵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뭐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그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재인보다 더 대북 유화 정책이야. 그러면서 대북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확고한 의지만 보여줘야 돼.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나와서 핵 폐기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의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대북 제재도 다 완화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응? 김정은이가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건 그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맞추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대신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 대신에. 무슨 소리냐. 윤석열 정권 참고하라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말로는 말이야. 정상회담 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정상회담 쇼 안 하겠다? 이게 왜 쇼가 아니야? 정상회담 왜 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만 알아. 의지만 보여주면 퍼주겠다? 자, 그걸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김정은 보고 나오라는 거지. 김정은이가 바본가? 김정은이가 바보냐고. 나와가지고 핵폐기 하겠다. 그러면 남한이, 대한민국이 도와준다니까 김정은이가 나오겠다? 지금 누구를 바보로 하는 거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관이 나는 이렇다고 봐요. 어제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 대통령 비서실도 지금부터 자세히 샅샅이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게 이런 식인 거야.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상식적인 추론이에요.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의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박지원, 서훈이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그 몸통이 바로 문재인인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합해가지고 일망타진할 것처럼 막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한테 막 기사 흘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전부 사라졌어. 이것은 윤창중이가 의심했던 것이 나는 적중한다고 봐요. 이른바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김정은과의 대북 채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북한과도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는 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비공식적으로 언더 더 테이블로 김정은의 의중을 알아본 거야. 그런데 너희들 문재인, 박지원, 뭐 서훈이 이런 대북 채널들을 지금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나는 전달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거 스톱해라.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박지원, 서훈이 뭐 문정인, 뭐 이종석, 정세현이 이런 자들을 대북 채널로 대북 중개 역할로 맡길 생각 그런 것을 나는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청산 작업이 올 스톱된 거다.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스타일이다 이거야. 문재인, 박지원 같은 그런 여우가 지금 윤석열이가 자기를 감옥에 가다 넣는다고 한다면 그런 위협을 느낀다면 지금 휠체어 타고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겠냐고요. 어제도 방송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이크 앞에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이야. 휠체어 타고서 오후에 KBS 그 토크쇼에 나왔더라니까 박지원이가.
아니 이러려고 문재인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냐 이거야. 야 박지원이 지금 조금 있다 보니까 YTN 가 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라디오에 나오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영세가 문재인, 박지원, 문정인 이런 좌익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아직 모르는 거야. 완전히 이들이 파놓은 올가미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 주는, 바치는, 상납하는 그런 상황이 나는 온다고 봐. 나는 온다고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담대한 제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완전히 김대중 햇볕 정책의 최종 결정판이야. 결정판. 이른바 북한 산업화 프로젝트. 북한 부흥 계획이야. 뭐 때문에? 무슨 대가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인 거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제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무산시켜야 됩니다. 정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퇴진,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쳐서 본때를 부어줘야 돼. 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윤석열 정권이 보수 우파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창중 왜 그래?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수박 보술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보수 우파를 졸로 보고 개 돼지를 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망하고 윤석열 정권 앞으로 100일 안에 망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브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 아니 지지율이 뭐가 올랐다는 이야기야? 32%에서 33%로 1% 올리겠지. 오른 거야. 오차 범위가 3.5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하면 그거 볼 거라고. 그거 볼 거라고.